네, 지금부터는 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재판 저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세기의 이혼에 걸맞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1심에서는 사실상 665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그것도 참 막대한 액수지만 최태원 회장의 전체적인 재산 규모를 봤을 때는 최태원 후장의 어떤 압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SK 주식, 이 지분의 가치가 이 재산 분할의 대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총 재산의 35%가 노소영 관장 몫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요. 재산 분할의 규모가 1조 3,800억 원에 이르렀고요. 네. 최태원 회장의 어떤 이번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재판부는 위자료 역시도 20억 원을 선고해서 굉장히 엄청난 액수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선고가 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예, 방금 나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까 보면 1998년 4월에 김옥숙 여사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 관장의 어머니입니다.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에 적어놨던 메모, 여기 보면 선경 300억 원, 맡긴 돈 667억 원 더하기 90억 이렇게 써 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 메모가 이번 재판의 결과를 뒤집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약소금 50억 원짜리 6장과 그리고 김옥숙 여사의 저 메모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이 모든 쟁점을 바꿔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심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재산 분할이었고, 과연 그 SK 주식 지분까지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에 편입되는지, 이 부분이 큰 쟁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근거로 이 약소금과 메모가 들어가게 된 건데요. 결국에는 91년경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는 유형적 기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방패막, 보호막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무형적 기여까지 받아서 결국 노소영 관장 측으로부터 기여도가 상당히 있는 공동재산이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35%의 기여분을 인정해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그 재산 분할 액수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김옥숙 여사의 이 메모인데, 어음도 50억짜리 6장을 받아놨지만 그 메모에 보면은 성경 300억, 그리고 최서방 32억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메모들을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증거로 인정하고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이 SK로 흘러갔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구장훈 소장님, 네. 사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소문만 무성했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확인된 게 없었는데 이게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셈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 이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노태우 대통령은 이 비자금을 수천억 원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이 이 받았던 그 추징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아마 김옥숙 여사의 메모도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맡겨놨던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 이 SK 측에 맡겨놓은 돈,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게 맡겨놓은 돈, 이런 메모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돈은 노태우 대통령 일가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때문에 이 이혼 소송이 현재로서는 이 배우자인 노소영 씨에게 1조가 넘는 막대한 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재판이 결과가 나온다라면 최초의 시드머니가 됐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이 된 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가 다시 한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SK 측에서는 이 비자금이 SK로 들어왔다 이 부분은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SK 측에서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번 소송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재산 분할 액수가 1심과 달리 이렇게 막대하게 커진 게 결국 노소영 관장 측이 SK를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기여도가 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SK의 그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온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런 비자금의 존재는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공개하기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밝힌 이유가 결국 당시에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으로 이 비자금 300억 원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SK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함이었고요.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전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떤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의 시선이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당시 이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의 부분에도 오히려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에 의해서 그 혐의를 피해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 결국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 분할은 이 SK 지분이 다시 들어와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 제외될 것인가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비자금 부분, 이 자금의 성격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는 이제 이 메모인데요.